자, 이제는 두 분의 매니저 모시고 주주총회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그리고 박준현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정도가 되면은 뭔가 뚜렷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 내지는 좀 앞이 안개가 좀 거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그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나갈 건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막막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했던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냐면은 지금 또 경제 지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안 좋은 건 거의 다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뭐 굉장히 좀 다양한 봉이 최근에 좀 연출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4거래 연속 하락으로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우리가 체감했을 때는 더욱더 큰 하락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갈 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송률 매니저님과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동안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뭐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면은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불확실성이 그동안은 시장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미국 이제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하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코스피 3천. 다시 한번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저희 템베거와 함께 같이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앞으로 전반적인 큰 시황은 이미 저는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의 금리 발표가 나는 게 9월 19일 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이제 딱 정확히 목요일이니까 3주가 남은 건데 3주 동안 어떤 모습을 취할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많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 가장 큰 이슈 엔비디아 이야기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 준비했습니다. 뭐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찍혀 있지만 호실적.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웃지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질문은 뭐 워낙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두 분 얘기를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준희 매니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예상 컨센서스 부합. 또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자체가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엔비디아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주가가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75.1%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70.1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전분기 78.4에 비해서도 조금 낮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앞부분은 이번 분기는 괜찮아졌는데 전분기에 대해서 조금 낮춰졌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세 자리 숫자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반응을 못했다라는 시장이 반응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이미 많이 선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를 50불에 뭐 80불에 70불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예. 이미 지금 150불, 140불 가 있는데 뭐 120불 가 있는데 누구든 안 팔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심리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4만 원,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7만 원, 8만 원 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라든가 조금만 좋은 소식 나오면 어이쿠야 하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지금 어쨌든 이슈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뭐 테마, 뭐 이슈, 업황, 업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앞으로 엔비디아든 뭐 우리나라 증시든 반도체 관련주든 간에 떨어질 때 급락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급락만 하지 않고 좀 약간 계단식의 조금 횡보하다가 또 하락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 네. 예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고 지금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근데 이게 오버랩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랭라자 이슈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면 당일날 이거 재료 소멸이다 뭐 이미 이제 선반영 되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날만 조금 주춤했지 종가만 조금 낮았지 그 이후로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기를 길게 봐야 되는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산업에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기본이 되는 게 지금 AI 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불씨를 좀 살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모멘텀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AI가 꺼져버린다고 생각하기에는 매수 판단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매니피센트 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을 아직까지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 AI 칩, 호퍼칩 같은 경우도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젠슨 왕이 얘기를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나오는 차세대 AI 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함이 발견되면서 4분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불씨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은 뭘지 탑픽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ICTK가 나왔습니다. 각각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송일 매니저님 먼저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던 단순 테마주였습니다. 보통 이제 CXL 테마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오늘 종가가 14,420원인데 38,800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CXL 테마가 한번 불었을 때 그럴 때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주력 매출 중에 하나가 CXL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 40여 곳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CXL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CXL인데 CXL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반도체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더 이상 테마주로만 움직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ICTK 선정한 이유 들어볼까요? 네, ICTK 일단 이 종목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예, 이 차트 잠깐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ICTK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닉스라는 차트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2024년도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지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상향 추세가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온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종목이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누웠다가 지금 팔을 들면서 고개까지 들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보실 때 주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이 밑에 튼튼한지를 보셔야 돼요. 튼튼한 거는 거래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CTK 차트만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3달 가까이 누워 있다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36,000원. 저는 항상 늘 그렇습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36,000원 신규 상장 당시 36,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지금 올라온 흐름을 보자면은 그다지 지금 뭐 급등한 이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거래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그마한 캔들 하나가 거래량이 적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8월 27일자로 보시게 되면은 1,500만 주, 지금 23일자로 보시게 되면 600만 주, 거의 뭐 한 3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2천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저는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최근에 양자 보완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떤 기대감을 혹은 어떤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지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분기 실적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연간 실적은 괜찮은 친구네요라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적자가 유지됐던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또 아래는 기관은 왜 팔기만 하나라고 하는데요. 8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시그널일지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그럼 자세한 내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오픈이가 CXL IP 유일한 선도 주자라는데 나왔네요. 컨소시엄 얘긴데요. 영양가가 전혀 없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스톤브리지가 300억 재투자한 이유, 아래에 다시 투자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설립 초반부터 투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좋다라고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나눠볼게요. 그럼 두 번째로 ICTK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저희 템베거와 딱 맞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인정한 글로벌 양자 대장 10배 언제 가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세한 내용, 네, 차트를 한번 봐라. 이게 갈 종목이니? 라고 하는데요. 방금 봤지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볼게요. 네, 매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상장 제시할 때 목표치가 맞긴 하다. 그럼 앞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과 함께 본격적인 궁금증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뭐 역시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관련해 갖고는 CXL 쪽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게 또 자율주행,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현대차가 어쨌든 전동화를 가속화하겠다 좀 얘기를 하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함께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CXL도 중요하지만요. MPU라고 신경망 처리 장치도 지금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단은 CXL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7월에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반도체 사업부 담당 상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HM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면은 이제 CXL 같은 경우 회전 교차로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CX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포커스를 맞추고 하반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CXL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반도체 하면 HBM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차세대 반도체에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주요 기업들도 하반기 모멘텀을
상품을 하나둘씩 발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CTK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양자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궁금증,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차트 보실 때 혹시나 뭐 부연 설명 더 하실 게 있습니까? 뭐 차트는 이미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자 이번에 지금 뭐 양자 내성 암호 쪽에 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뭐 이제 분류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PUF라고 해가지고 복제 방지 기능 부분 있어서 예. 이 ICTK 자체가 놓고 본다면 기술력은 뭐 거의 저는 세계 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뭐 이런 쪽 기술 특허 자체가 한 150여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충분히 뭐 지금 기술 특례 상장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뭐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정부가 3천억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면제를 면제가. 해준다. 뭐 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1조 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이제 조성이 됐었는데 예. 일단 심사 과정에서 한 3천억 정도로 줄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일단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300억 정도의 양자 분야에서 국가 R&D 쪽으로 해서 대표적인 대형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1,300억 정도면 그렇게 작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LG U+랑 세계 최초 아까 말씀드렸던 복제 방지 기능 기술 뭐 이런 부분들 기술로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향후에 뭐 실적이라든가 만약에 양자 암호라든가 반도체 등등등 암호 기술 등등등 했을 때 앞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격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송율 매니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14,42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38,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가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년 연속 외형 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부터 28% 이상 전망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14,420원에서 목표가는 16,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과 13,000원 라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ICTK로 넘어가 보죠.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점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는 동안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가 거의 뭐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거래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물이 없다. 따라서 매물이 없는 구간, 매물이 발생하는 구간부터는 한 2만 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매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그래서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만 요 정도 라인이 되는데 요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꼭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2배 수준입니다. 2만 원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 7,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